자, 여러분들 2교시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이고요. 이번 문제는요. 부가가치세 24점에 해당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여러분들 지형악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문제고요. 자, 1번은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컬러풀하게 빨간색은 판매고요. 파란색은 사온 거죠. 매입 거래죠. 자, 그래서요. 자료 설명을 일단 읽어보기 전에 우린 항상 영수증에서 뭘 잡아오셔야 되죠? 날짜와 금액을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급가액, 세액 부분 잡아올 거고요. 날짜는 9월 5일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 문제 3번은 부가가치세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품목이 2개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 아시죠? 입력하실 때 무슨 거래로? 복수거래로 일단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자료 설명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62만 5천 원은 뭘로 받고 현금으로 받고 자기압수표는 현금이니까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평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매입 매출전표를 입력하시오. 매입 매출자료 입력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거래 이용할 거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직접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까지 해라. 자, 가로 안에 있는 내용 잠깐 확인하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과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래요. 이게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입력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 가기 전에 차변에 일단은 여기는 현금으로 62만 5천 원 쓸 거고요. 나머지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일단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먼저 좀 하고 갈게요. 분계만 대변에 상품 매출이고요. 부가세 예수금 대걸 거고요. 62만 5천 원은 일단 현금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나머지 잔액은 보통 예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분계 먼저 하는 것보다 입력을 먼저 조금 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메뉴 누르셔서 일반 전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전표들 입력할 거고요. 매입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것들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날짜는 9월 5일이고요. 자, 엔터를 치시면 여러분들 여기 유형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써져 있는 거.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거면 무조건 11번 과세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거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거면 11번 과세, 매출 과세 이렇게 입력할 거고요. 자, 분명히 하나면 바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 두 개 이상이 돼버렸죠. 그래서 복수거래 눌러서 천천히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통기타. 자, 수량은요. 30개고요. 단가는요. 15만 원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자기타고요. 10개 42만 5천 원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 그 상태에서 확인을 딱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위에 공급 과액과 세액이 기본 세팅이 되고요. 거래처는요. 해피홀릭에 팔았네요. 해피. 자, 그리고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전자세금란에 우리는 직접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거기 때문에 일단 공란으로 놔둘게요. 공란으로 놔두시고요. 저기 분계에다가는요. 자, 밑에 하단에 보시면 메시지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는요. 1번은 현금이고요. 2번은 외상입니다. 현금으로 100% 다 받을 경우, 줄 경우는 현금. 그 다음에 2번에 되는 저 외상은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
100%일 경우에만 외상으로, 그 다음에 카드일 경우에는 4번 카드로 할 것이고요. 나머지 현금, 외상, 카드도 아닐 경우에는 3번 혼합으로. 그래서 지금은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고 보통 예금으로 있기 때문에 3번 현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혼합으로 입력하는 순간 밑에 잠깐 보시면 대변이 자동으로 붕괴가 세팅이 됐죠. 상품 매출로. 그러면 엔터 누르셔서 차변은 3번. 우리 아까 얼마 받은 거 있었죠? 현금으로 받은 거 있었죠? 그래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으로 62만 5천 원 요렇게 입력할 거고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차액이 바로 뜨죠, 여러분들. 얼마가? 900만 원이. 그래서 보통 9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잠시만요. 보통 예금이 자, 제가 모르고 요거를 대변으로 입력했네요. 그죠? 차변인데. 자, 이렇게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9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는요. 메뉴 상단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윗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요.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일반 전표와 나중에 합산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채점을 할 때 기출문제 우리 자격시험 채점을 풀 때는요, 요 분계 유형은 중요하지 않아요. 채점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무엇만 들어가냐면 분계만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카드니 혼합이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맞으면 된다? 분계만 맞으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명심하실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상단에 거래처명을 입력하는 순간 밑에 있는 거래처도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조심하실 건 보통 예금은 해피홀릭이 아니죠. 어디 은행? 국민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F2번 눌러서 어디로? 국민은행 보통 예금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아마 색깔이 파랑색으로 바뀌실 거예요.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냥 건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처명, 대표 거래처가 하단에 다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처 변경 하실 것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전표 입력을 했으니까 직접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부가가치세 2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있으세요.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아까 전표 입력을 며칠자로 했죠? 9월 5일자로 했죠. 그래서 9월 5일.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해당 날짜로 검색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전표 입력했던 875만 원에 87만 5천 원짜리 전표가 뜰 거고요. 잠깐 화면 볼게요. 위에 보시면 전자발행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발행이고요. 아카데미는 전송입니다. 끝. 다시 전표 입력을 한다. 전자발행하시고 아카데미 들어가셔서 전송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체크 표시하시고요. 전자발행 누를게요. 그러면 가상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는데 요거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용 공인인증서 번호인데 가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냥 확인 누를게요.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전자세금 계산서가 뜨고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발행 눌러주시면 발행은 됐고요. 자, 이제 국가에다가 전송하셔야 돼요. 어디? 아카데미 누르셔서 로그인. 자, 그럼 일단 아무것도 없으면 당황스럽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매출을 입력했나요? 매입을 입력했나요? 매출 입력했죠? 매출 조회를 눌러주시고요. 발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세 군데나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단에도 있고 전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눌렀어요. 끝.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
제대로 전송이 됐나 궁금하시죠? 그러면 국세청 전송 결과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조회? 매출 조회. 여기 화면에 보시면 매출 조회라고 있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전송일자가 보세요. 저는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이 2020년 9월 1일이라서 1일자가 찍혔죠. 컴퓨터 시스템 날짜가 찍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보시면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게 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하시고 창 닫으시고요. 확인사살 들어갑니다. 확인사살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 방금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셔서 여기 전표 입력했잖아요. 제가 이거 공란으로 냅두라 그랬었죠. 자, 요 상태에서 새로 고침 조회 키를 한번 눌러 보시는 순간 요게 전자 발행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전자 발행 뭐라고요, 여러분들? 전송까지 하시고 전표 입력 오셔서 정말로 발행이 돼서 전송이 됐는지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 잠깐 확인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여기 문제에 보시면 여기 하단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아까 그 전송일자는 국세청 전송일자를 의미하고요. 저 결제 내역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아까 전자세금 계산서 요거 발행, 아카데미는 전송 이렇게 했잖아요. 원래는 발행하시기 전에 여기 결제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까지는 우리 채점 대상에 고려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우리는 기계적으로 발행 누르시고 아카데미 들어가셔서 전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자, 빨간색이면 뭐였었죠? 그렇죠. 판매, 공급차, 매출 거래였었어요. 전자피아노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전자입력이라고 써져 있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전자발행과 전자입력은 무슨 차이냐? 그죠, 여러분들 요거. 요 전자입력은 뭐냐면 이미 발행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미 발행된. 왜 그러냐면 실제 물건을 팔 때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 나와 있는 거 껌껌이 다 발행하다가는 60분이 모질라요, 여러분. 그래서 한 문제만 직접 발행해서 전송하는 게 나오고, 요 전자 발행은 지금 직접 발행해라 그 뜻이고요. 나머지는 이미 발행된 문제로 간주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전자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다 뭘 걸어주셔야 돼요? 전자 입력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수증에서 뭐하고 뭐 잡아와야 돼요? 날짜와 금액 잡아올게요. 자, 여기 금액 나와 있고요. 날짜는 9월 10일입니다. 자, 그리고 다 외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요. 붕괴 유형 외상으로 넣고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이고요.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저는 마우스 오른쪽 모두 닫기. 일단은 조금 닫을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들어오셔서요. 9월 10일이고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죠. 그래서 매출 과세 11번으로 할 거고요. 품목명은 전자, 피아노. 자, 수량은 10개고요. 금액은 80만 원이네요. 자, 거래처는요. 루루 아끼고요. 자, 이 부분 중요했었죠. 직접 전자발행할 때는 공란으로 놔뒀다가 다시 전자발행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전자입력. 자, 입력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어디로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하단에 메시지 창을 참고하셔서 전자입력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붕괴 유형을 2번 외상으로 두는 순간 짠 하고 붕괴가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일단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은 무슨 거래? 매입 거래고요. 자, 그냥 계산서예요, 여러분. 전자가 아니라 그냥 계산서죠. 종이 계산서란 뜻입니다. 날짜와 금액을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0만 원이고요. 날짜는 9월 12일. 친절마트에서 갈비 세트 구입하고 수취한 계산서래요. 자, 여러분 갈비 세트 중에서 한 개는 4개 샀는데 한 개는 직원 생일 선물로 지급했고요. 3개는 거래처의 선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한 개에 대한 거는 무슨 후생비? 그렇죠.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거래처 나왔네요. 3개분에 해당되는 것은 접대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가 아니라 종이라서 전자 입력에는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자, 입력을 할게요. 9월 12일이고요. 자, 유형은요. 매입을 했는데 계산서를 받았죠.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기 때문에 면세예요. 그래서 53번에 있는 매입 면세로 입력을 할 거고요. 품목은요. 갈비 세트. 수량 4개고요. 단가는 15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자, 거래처는요. 어디서 샀죠? 친절마트에서 구입을 했고요. 자, 붕괴는요. 일단은 여러 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복리후생비도 나오고 접대비도 나오니까 붕괴 유형은 혼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이요. 저는 입력도 안 했는데 상품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요거는 기본 세팅 값으로 무언가를 사오면 차변의 상품, 무언가를 팔면 대변의 상품 매출로 세팅을 해놔서 그래요. 요거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복리 몇 번대? 800번대 복리후생비. 아까 하나 있었죠. 한 개는 직원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15만 원은 복리후생비로, 나머지는 접대비로, 접대 몇 번대? 800번대 접대비로 해서 4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은 4번이고요. 미지, 급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와 있고요. 날짜와 일단 금액을 또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에 10만 원이었었고요. 9월 15일 붕괴입니다. 자, 상품 창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의 등기 비용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대요. 그리고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일단 월말이고요. 차변의 상품이 아니니까 우리는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친절하게도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할 건데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래요, 여러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이 있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에다가 더해라 그 뜻이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입력에다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취득한 토지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 여기는 별표를 한 3개 정도 할게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자, 10%를 내가 납부를 하고 더하기 TI, 텍스 인보이스 줄여서 세금 계산서라고 하거든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불공에 해당돼요.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이 되면 우리는 매입과세를 입력할 수 없고 매입 불공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다시
다시요. 10%를 냈고요. 세금 계산서도 정당하게 수취했고요. 그런데 하필 불공제 사유에 들어가요. 지금 이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들어가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매입, 뭘로 입력한다고요? 불공으로 입력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전표 입력을 먼저 좀 하고 올게요. 자, 날짜는요. 9월 15일이에요. 자, 매입 불공이니까 몇 번으로 입력합니까? 54번이고요. 불공을 입력하는 순간 불공제 사유를 물어보네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래서 0번이네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입력할 거고요. 등기 비용. 금액은 100만 원에 1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요. 법무법인 최고. F2번 눌러서 법무법인 최고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전자에다가 1번 체크해 주시고요. 분계는 혼합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다음 달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지급금, 아니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차변을 일단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뭘로 변경해야 되죠? 토지로 변경해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에는 미지. 지금 돈을 못 줬기 때문에 자, 미지급금으로 해서 110만 원 이렇게 얹을게요. 자,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요까지 설명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매입 불공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또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냐면요. 이런 경우도 많이 헷갈려 하세요. 어떤 경우냐면 거래처 선물을 샀어요. 그런데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고 현금 영수증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거래처 선물을 샀는데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샀어요. 그럼 요거 불공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얘도 불공이에요. 대신 우리 매입 불공으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여긴 불공제가 되니까 어디에다가 전표를 입력하셔야 되냐면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아, 근데 너무 헷갈리는 거야. 아니, 이때는 매입 불공이라고 하셨으면서 왜 여긴 또 일반 전표에 입력하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카드는요, 드륵득득득 긁는 순간 국세청으로 자료가 다 가죠. 현금 영수증은요, 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국세청으로 다 자료가 가요. 아니, 전자세금 계산서도 가잖아요. 물론 가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종이세금 계산서 있죠, 여러분들. 요거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세금 계산서도 쓰고 전자세금 계산서도 쓰기 때문에 국가가 종이에 쓴 거는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불공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긁는 순간 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다 아는데, 그래서 매입 다시 불공이라고 입력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고 10%를 냈는데 불공제 사유는 국가에다가 신고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뭘로? 매입 불공으로 입력하고 나머지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거래처에 줬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5번입니다. 매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영수증 날짜 금액 잡아와야겠네요. 여기. 그 다음에 9월 20입니다. 문제 읽을게요. 상품을 개인 소비자인 최민채에게 판매하고, 자, 그러면 느낌 딱 오시네요. 매출을 했고요. 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러면 매출 다시
카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 답안 볼게요. 그래서 매출카과로 입력하시고요. 120에 12만 원. 분계 유형은 여기 답안지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들? 혼합 또는 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채점 대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카드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날짜는 며칠이었었죠, 아까? 자, 9월 20 날짜고요. 자, 매출 다시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매출카가 17번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매출카가를 입력하는 순간 카드사를 물어보죠. 그럼 빨리 우리 영수증에서 스캔을 딱 합니다. 무슨 카드였었죠? 우리 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우리는 상품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 놀라지 마세요. 카드로 입력하는 순간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120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공급 가액보다 적은 금액이 이렇게 세팅이 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카과나 또는 현금 영수증, 현과로 입력하는 아이들은 발행 금액으로 입력하셔야지 금액이 안 이렇게 나눠져요. 아, 근데 뭘 또 그런 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혹시 금액이 이렇게 되면 다시 오셔서 120만 원에 얼마로 12만 원으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굳이 공급 대가, 일명 발행 금액으로 입력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셔서 대신 수정은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최민채 거래처 코드 걸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걸어줄 거고요. 분계는요, 저는 카드로 하겠습니다. 4번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와우, 분계가 자동 분계되었어요. 슝슝슝슝 쫙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거 120만 원에 12만 원 이게 조금 속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입력하실 때 번거롭죠? 원래는 잠깐만 들어와 볼게요. 전체 메뉴에 들어오시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기초정보관리에 들어오셔서 우리 지금 회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 메뉴의 회계 파트에 들어오시면 여기 카드 입력 방식에 공급 대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입력을 하실 때 부가세까지 포함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해야 공급 가액과 세액을 입력하게끔 환경 설정에서 해놓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실무 가셔서 하실 때는요, 난 이게 번거롭다 하시면 2번 공급 가액으로 놓고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출 문제는 공급 대가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발행 금액으로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입력하셔도 된다? 그냥 쳤다가 다시 오셔서 입력을 해도 된다. 거기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입 거래고요, 여러분들. 또 뭐 잡아 오셔야 돼요? 날짜와 금액을 잡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30, 23만 원. 그다음에 날짜가 어디 있나요? 9월 25일 위에 있네요. 그다음에 우리 뭘 샀죠? 책장을 구입을 했네요. 문제 들어갑니다.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죠? 일반 과세 사업자인 스타가구에서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했대요. 책장을 구입했는데 뭘로 회계 처리하라고 나와 있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래요. 그러면 소모품비가 아니라 뭘로?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바로 한번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었고요. 분계 유형은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매입 카과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자, 매입 카과는 57번이고요. 카드사를 물어보네요. 그럼 카드사는 우리 영수증 여기 상단에 보시면 삼성카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성카드로 입력할 거고요.
품명은 거기 책장이라고 주어졌고요. 아마 여기도 금액이 230만 원 입력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금액이 또 보세요. 나눠지겠죠? 당황하지 말고 그냥 230만 원 오셔서 수정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23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요. 스타 가구고요. 자, 저는 분계를요. 혼합으로 안 하고 카드로 하겠습니다. 4번 요렇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변은 다 차변하고 이렇게 일부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상품으로 되어 있죠. 사오면 기본 세팅을 상품으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우린 요 상품을 뭘로 바꾸셔야 되죠? 비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7번 문제고요. 또 날짜와 금액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찾으신 금액이 나왔어요. 여러분 찾으신 금액이 나오면 어느 변에? 대변의 보통 예금이고요. 날짜도 7월 25일이 되겠네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리고 6월 30날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해서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우린 무조건 6월 30날 들어가셔서 전표를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그래서 자, 메인 매출 전표 아니고요. 일반 전표. 몇 월? 6월. 들어오셔서 여기 삼성세무서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될 세금이 3107 310만 7,950원이 있네요. 요 아이를 납부한 거구나. 지금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죠? 그럼 없애려면 어느 변? 차변에 와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지 잠깐 확인하시고요. 여기 확인하시고 전표 입력 일반 전표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요? 7월 25일. 자, 차변에는요. 미지급 세금이고요. 삼성 3107 95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대변 보통 그 다음에 우리은행 보통예금 3107950 이렇게 입력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힘들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둥 결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문제 4번이고요. 8점 두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유동성 대체라고 일단 문제 주어졌고요. 2020년 결산일 현재 장기차입금이 5천만 원이 지금 있대요. 그런데 내년으로 상환기한이 도래했답니다. 자, 여러분들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만기일이 몇 년 이내로? 1년 이내로 도래하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장기차입금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여러분 여기 대출 만기일 좀 볼게요. 별표 잠깐 처리하고요.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를 2020년 12월 31일 결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상환기한이 언제로 도래했어요? 정확하게는 4월하고 16일자로 도래했죠. 1년 이내로 도래했죠. 그러면 더 이상 장기차입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단기차입금을 상계에서 없애주시고요. 1번. 대변에는 자 여기 대변 조심하셔야 돼요. 대변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단기차입금을 딱 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단기차입금을 써버리면 정보 이용자들은 돈을 또 빌렸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였던 애가 단기가 됐구나. 이제 좀 갚아야 되니까 돈을 조금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야겠구나 라고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단기차입금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5천만 원으로 대체 분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수정 분계 수동 결산은요, 무조건 며칠자? 12월 31일자. 차변에 아까 뭐였었죠? 장기 차입금. 자, 거래처는요, 장기 차입금 써주시고요. 거기 대출은행이 나와 있었어요. 국민은행 가로 열고, 그죠? 차입. 그래서 98011. 자, 금액은 얼마였죠? 5천만 원이었어요.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장기였던 애가 단기로 되는구나.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수동결산 끝났고요. 다음 문제. 결산 자료에 의해서 자동 결산을 하래요. 자, 너무 친절하죠, 그죠? 키워드. 자, 자동 결산은 어디 들어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하신 다음에 금액만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뭘 누르시면 되나요? 전축, 전표, 추가키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추계액이 여러분들 여기 추계액, 퇴직급여 추계액이 2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뭐가 있으면 잔액이 있으면 빼주시고 나머지만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터 잔액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요,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서 또는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셔서 조회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합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합잔, 합계잔액 시산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12월 달로 들어오셔가지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얼마 있었죠? 네, 쑥 지나갔네. 1,200만 원이 있었네요. 그럼 아까 2천만 원에서 우리 문제에서 추계액이 2천에서 요 1,200을 빼니까 얼마만 추가 설정하시면 돼요? 800만 원만. 바로 들어갈게요. 자, 전체 메뉴 들어오셔서 결산자료 입력 들어오셔서 1월부터 몇 월? 12월 치시면 되고요. 여기 상품 매출 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고 그냥 확인 눌러드릴게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여기. 여러분 가로 열고 전입액이 있고요. 그냥 전입액이 있어요.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내부 적립이라 그래서 가로 열고 전입액에다가 800만 원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전입액은 뭐냐면 퇴직연금이라 그래서 외부 적립, DB, DC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얼마만 800만 원을 가로 열고 전입액에다가 800 입력하고 위에 전표 추가 요렇게 하고 예 눌러주시면 전표가 누구랑 우리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잠깐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결대로 붙죠. 이게 자동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수동 결산은 차변 대변으로 입력한 거고요. 결대가 나오는 아이들은 자동 결산 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를 누른 자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결산까지 마무리가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 회계 정보 분석 장부 조회하는 문제죠, 여러분들. 요거 문제 마무리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친절하게 또 키워드가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디 들어가서 조회하래요? 네, 재무상태표 가서 조회할 거고요. 4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매입 채무 잔액을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재무상태표로 넘어갈 건데요.
전체 메뉴 눌러서 재무상태표 아까 날짜는 며칠이었죠? 4월 30일이었었어요. 그래서 4월 달로 일단 들어갈게요. 자, 요렇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조금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서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을 나보고 이거 더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과목별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출용이라고 나와 있죠. 제출용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현금, 현금성 자산이 딱 묶어서 받으러 온 외상매출금 딱 묶어서 매출채권으로 이렇게 공시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모르시면 또 일일이 더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은 정답은 3번이네요. 130-524-640 되셨고요. 매입 채무는요. 조금 내리셔야겠죠? 여기도 이렇게 59-450-000 5,945만 원 이렇게 하셔서 3번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받으러 온 현황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받으러 온 현황 중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래처를 물어봤어요. 다행히 또 키워드 받으러 온 현황 조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요. 받으러음. 자, 금융 및 자금 관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받으러옴 현황 들어갈게요.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 엔터 치시고 7월. 그래서 7월 1일부터 엔터 7월 31일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엔터 엔터 쳤더니 딱 한 건 나오네요. 거래처는 어디였었죠? 하늘채무라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저와 함께 실무 수행 능력 평가 다 한번 풀어봤고요. 자, 답안 수록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풀었던 문제 있었죠, 여러분들? 그건 1번에 몇 번이었었죠? 3번이었었죠. 그래서 실무 문제 답안은 밑에, 그 다음에 2번은요, 몇 번이었었죠? 3번이었었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이론 문제 이렇게 클릭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USB 저장 눌러주시고 감독관 백업 눌러주시면 이제 문제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USB 저장은요 수시로 눌러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USB 저장하듯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누른 게 답안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합격을 하고 싶은데 약간 좀 생소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합격할 수 있는 꿀팁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셨던 그 화면에 가시면 기출문제가 다 오픈되어 있으세요. 그거를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테마별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풀 거냐면요. 결산이 너무 어렵죠? 그럼 결산 문제만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저는 의외로 장부조회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장부조회만 또 다 풀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셔서 2년치만 좀 풀어보시면 문제가 출제 유형이 여러분들이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